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 2잔에만 의지하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뼈는 조용히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부러집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3명 중 1명이 2년 안에 생명을 잃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 환자 중 20%가 1년 내에, 30%가 2년 내에 사망합니다. 암보다 무서운 수치죠. 더 충격적인 건 살아남아도 80% 이상이 예전 활동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심지어 혼자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져요. 저는 박만식이라고 합니다. 30년간 골대사와 식품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죠.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뼈 건강은 절대 운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으면서 흡수까지 잘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음식들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법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칼슘 폭탄 음식과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황금 식단만 제대로 챙기셔도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개월만 제대로 실천해도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계단만 내려가도 다리가 휘청거려서 난간을 꽉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드시나요? 이미 뼈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유 2잔을 꼬박꼬박 챙기며 뼈 건강만큼은 걱정 없다고 자신하셨거든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골프도 일주일에 2번씩 다니셨어요. 본인도 가족들도 건강에는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느 겨울 아침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그대로 척추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졌을 정도의 작은 충격이었는데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니 척추 3군데가 동시에 골절됐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김영호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 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했고 그 사이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누워만 있으면 일주일에 근육의 1%씩 사라져요. 한 달이면 몸무게의 4%가 근육으로 빠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분이 갑자기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되니까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재활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그 방법들로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결국 김영호님이 가장 후회하신 건 뼈 건강은 우유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였죠. 정작 필요한 건 우유보다 10배나 많은 칼슘을 가진 음식들과 흡수율을 높이는 똑똑한 방법이었거든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나이가 들어도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75세에 시작해도 골밀도가 20% 이상 향상된 사례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방심이 큰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확실히 지켜주는 칼슘 폭탄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5배나 많거든요. 한국영양학회 공식 자료를 보면 멸치 100g에는 최대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이 120mg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흡수율이에요. 멸치는 우유와 달리 이미 뼈째 먹는 거라서 칼슘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69세 박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셨는데 짠맛 때문에 혈압이 자꾸 올라서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멸치가루로 바꿔보시라고 권했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마른 멸치를 팬에 살짝 볶아서 믹서에 곱게 갈면 끝이에요. 이걸 밥에 한두 큰술만 뿌려 드시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박정자님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골밀도가 12% 향상됐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멸치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다른 반찬은 평소보다 싱겁게 드셔야 해요. 하루 소금 섭취량이 6g을 넘으면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가거든요. 혹시 멸치 비린내 때문에 꺼리시는 분 계신가요? 볶을 때 생강 조각 하나만 넣어보세요.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면 한 달은 거뜬해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이 채소가 정말 놀라운 게 칼슘 흡수율이 무려 50%나 돼요. 시금치나 다른 잎채소들은 수산염이라는 성분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케일은 완전히 달라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케일 100g에는 약 254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보다 2배나 많죠. 게다가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75세 이순희님은 평생 시금치를 즐겨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계속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 시금치의 수산염 때문에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케일로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케일 드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생으로 샐러드나 쌈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분 이내로만 조리하시면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보세요. 꿀 한 스푼만 넣어도 훨씬 마시기 쉬워져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 쓴맛이 오히려 중독성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케일 한 가지만 바꿔도 하루 칼슘 섭취량을 30% 늘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특히 숙성 치즈는 정말 대단해요. 100g에 무려 1200mg의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유럽식품안전청 자료를 보면 치즈의 칼슘 흡수율은 40%에 달해요. 우유를 발효시킨 덕분에 소화도 훨씬 편하고요. 68세 김상호님은 평생 우유를 못 드셨어요. 마시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거든요.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인데 60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3명이 겪는 문제예요. 그런데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돼요. 그래서 우유는 못 드셔도 치즈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김상호 님도 슬라이스 치즈 2장을 간식으로 챙기기 시작했는데 소화 부담 없이 칼슘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예요. 이거 정말 혁신적인 식품이라고 생각해요. 한 컵에 300mg 내외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칼슘 강화 두유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1.5배 높아요. 게다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께는 특히 중요한데 폐경 후 급격히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을 대신해서 뼈를 보호해 주거든요. 71세 최영자님 이야기예요. 폐경 이후 골밀도가 해마다 2%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속도면 5년 후에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칼슘 강화 두유를 아침마다 한 컵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골밀도 감소가 완전히 멈췄어요. 오히려 3% 향상됐거든요. 담당 의료진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두유 드실 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드시기 전에 꼭 흔들어야 해요. 칼슘은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워서 드시면 흡수가 더 좋아져요. 아침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싱거울 수 있지만 바나나 반 개나 꿀 한 스푼만 넣어도 훨씬 맛있어져요. 2주만 지나면 커피보다 더 찾게 되실 거예요. 5번째는 두부입니다. 특히 칼슘 강화 두부는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밥모짜리에 우유 2컵 분량의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일본 후쿠오카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두부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까지 함께 공급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줘요. 74세 장인호님은 매일 저녁 두부 요리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든 두부조림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 결과 1년 만에 골밀도가 18% 상승했어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요리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냥 드셔도 되고 구워도 되고 끓여도 돼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두부가 아니라 칼슘 강화 두부를 고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포장지에 칼슘 강화라고 써 있는 걸로 드세요. 일반 두부는 칼슘이 훨씬 적거든요. 이 5가지 음식만 매일 번갈아서 드셔도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 1000mg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우유 9잔을 마셔야 채울 양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을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지금부터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더 잘 흡수되는 비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그대로 배출돼 버려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열쇠 역할을 하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자료가 있어요. 65세 이상 한국인 중 8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비타민 D는 햇빛만으로도 합성돼요.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면 충분해요. 문제는 겨울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만 있게 되는 경우죠. 그럴 땐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오후 3시 전 햇빛이 가장 좋아요. 그 이후엔 자외선만 강하고 비타민 D 합성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점심 식사 후 15분만 산책해 보세요. 소화도 되고 비타민 D도 만들고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예요. 이 영양소가 칼슘을 장에 오래 머물게 해서 흡수 시간을 늘려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와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30% 향상돼요. 문제는 비타민 C가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조리하면 절반 이상이 파괴돼요. 그래서 풋고추, 귤, 토마토, 딸기 같은 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77세 윤복수님은 몇 끼마다 토마토 1개씩 챙겨 드세요. 두부나 치즈 드실 때 함께 말이에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비타민 C는 하루 100mg만 드셔도 충분해요. 귤 2개, 토마토 하나, 풋고추 서너 개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짠 음식과 커피는 신장에서 칼슘을 배출시켜요.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을 드셔도 이런 습관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대한의학회 자료를 보면 나트륨을 하루 3g 이상 섭취하면 칼슘 배출량이 50% 증가해요. 우리나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12g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칼슘 흡수율이 20% 떨어져요.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갈증을 해소하세요. 73세 김동철님은 하루 커피를 5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칼슘 보충제까지 먹었는데도 골밀도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골밀도가 안정됐어요.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줄여보세요. 이번 주는 하루 4잔, 다음 주는 3잔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에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뼈도 근육처럼 써야 강해져요. 안 쓰면 약해지고요.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해야 뼈에 자극이 가서 칼슘이 잘 붙어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20년 추적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골절 위험이 40% 낮았어요. 반대로 운동을 안 한 그룹은 매년 골밀도가 1%씩 감소했고요.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울 건 없어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간단한 스쿼트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주 3회면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본인 체력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생각하는데 단백질도 똑같이 중요해요.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칼슘은 집의 벽돌이라면 단백질은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 생성이 제대로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슘이 배출되니까 적정량이 중요해요. 체중 1kg당 1g 정도가 딱 좋아요. 70세 이영수님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어요. 칼슘 보충제까지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두부, 생선, 달걀을 골고루 챙기기 시작하니까 6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달걀,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 이런 식으로요. 여섯 번째는 마그네슘도 함께 챙기는 거예요. 칼슘만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요. 이 둘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거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도 생기고 칼슘 흡수도 방해받아요.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 아보카도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하루 한 줌의 아몬드나 호두면 충분해요. 간식으로 챙기기도 쉽고요. 72세 최순자님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났어요. 알고 보니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매일 아몬드 15개씩 드시기 시작하니까 쥐도 나지 않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어요. 일곱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뼈를 만드는 세포 활동을 직접 방해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절 위험이 2배나 높아요. 니코틴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뼈로 가는 영양소 공급을 차단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생성까지 방해해서 더욱 위험해요. 하루 소주 반 병만 마셔도 골밀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요. 78세 박철수님은 5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어요. 금연하기 1년 전과 1년 후 골밀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금연 후 골밀도가 8% 향상됐거든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양이라도 확실히 줄여보세요. 담배는 하루 반 갑으로,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활성화돼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절 위험이 30% 높아요. 명상, 요가,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뭐든 좋으니까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74세 김순희님은 손자들 돌보느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골밀도도 개선됐어요.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이 8가지 습관만 더해도 같은 칼슘이 뼈에 훨씬 잘 전달됩니다. 음식만 바꾸는 것보다 2-3배 효과가 좋아져요. 이제 구체적인 황금 식단을 정리해 드리겠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유만으로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 뼈. 건강이 진실과 뼈를 살리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두부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이 음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멸치가루는 우유보다 칼슘이 15배, 케일은 흡수율이 50%, 치즈는 소화까지 편한 완전 식품, 두유는 여성 호르몬까지 보충,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줘요. 그리고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8가지 황금 습관도 함께 전해드렸어요.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빛 쬐기,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섭취,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 꾸준한 운동, 적정 단백질 섭취, 마그네슘 보충, 금연과 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말이에요. 만약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72세 김영호님처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서 평생 거동이 어려워지고 근육까지 함께 줄어들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몇 달 만에 골밀도가 올라가고 계단을 오를 때도 훨씬 든든해집니다. 넘어져도 쉽게 다치지 않는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어요. 75세에 시작해도 골밀도가 20% 이상 향상된 사례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뼈가 튼튼해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근육도 함께 강해져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손자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에요. 특히 72세 김영호님처럼 우유만 믿다가 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제안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탁에 칼슘 강화 두부 밥모를 꼭 올려보세요. 된장찌개든 두부조림이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둘째, 내일 아침엔 커피 대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셋째, 점심 식사 후 15분만 햇빛을 쬐며 산책해 보세요. 이 3가지만으로도 일주일 뒤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밤에 다리 쥐가 나던 분들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찰 거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번째 달부터는 분명히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숫자로 확인하는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순간 지난 6개월의 노력이 얼마나 값진 투자였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어요. 나이대별 맞춤 식단을 알려드리겠어요. 65세와 75세, 85세는 필요량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계절별로 어떤 음식을 더 챙겨야 하는지,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유 2잔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미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실 건지도 정말 궁금해요. 혹시 지금까지 실천해 보신 뼈 건강 관리법이 있다면 그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거든요.